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수입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개법상 건폐율과 용적률 내용인데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그동안 이 건폐율 용적률 파트에서 기출되었던 기출지문, 그리고 올해 출제 예상되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기출된 바 있고요. 또 올해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한 문제 이상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건축 시 규모의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1층 건축면적의 최대 규모를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율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지상에다가 건축물을 층층에 올릴 때 쌓을 적인데요. 쌓아서 올릴 때 그 규모를 규제하자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폐자가 덮을패입니다. 건축 면적할 때 건이고요. 이 건축 면적으로 덮을 수 있는 비율, 즉 주어진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 면적이 이렇게 하나 특정되었고, 그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런데 이 대지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 최대 한도가 60%이다 라고 한다면,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가지고 대지 면적을 덮을 수 있는 최대 규모는 6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 이 건폐율이라는 것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이 건축 면적 2개 이상을 합계해서 건폐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 면적 합계로서. 이러한 건폐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주어진 대지 안에서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의 크기가 규제되니까 이 60제곱미터까지만 건축 면적 확보할 수 있고, 건폐율이 만약 60%라면 최대 한도가, 그리고 나머지 40제곱미터는 빈 공제로서 대지 안에 확보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하여 개방감을 느끼게 하고, 인접 대지가 있다면 인접 대지와의 관계 속에서 건축물과 건축물의 간격이 생기게 해서 서로 간의 통풍과 채광, 일조를 양호케 하고 건축물의 밀집화를 방지해서 화재 발생 시 연쇄적 확산을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건폐율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리고 자, 이 건폐율의 그 최대 한도가 적게 인정되면 그만큼 대지 안에 공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 그 지역의 그 환경이 양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지 면적의 그 개발 정도가 낮아지니까 땅값은 싸게 형성되고요. 건폐율이 많이 높게 인정되면 그만큼 대지 안에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의 크기가 커지니까 토지 용도는 높아져서 땅값은 높게 형성되지만 그 지역에 건축물이 밀집화되는 그런 현상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을 보겠는데,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용자가 쌓을 용입니다. 적자가 바로 다시 한번 용자가 얼굴용입니다. 얼굴용이고요. 적자가 쌓을 적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을 1층, 2층 쌓아 올렸을 때 바로 그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건축물의 얼굴이라고 하는 크기를 만들어
올라갈 때, 쌓아서 올라갈 때 그 규모를 규제하겠다. 그래서 용적률은 건축물로 이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층층 올리는 이 규모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이 용적률이 무엇이냐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로 말합니다.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층 50제곱미터, 2층 50제곱미터, 3층 50제곱미터.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을 쭉 연이어서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하층 바닥 면적은 지하고요. 그래 지상에 이렇게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으로서 규제하겠다. 그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입니다. 이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은 지상에 노출된 부분만 얼굴로 보고요. 지하층은 얼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을 통해서 규제하겠다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취합니다. 그리고 지상층에 만약 부속용도에 주차되어 있다든가 또 피나 안전구역이 있다든가 피나 안전구역 대피공원이 있다면 그 면적도 제한, 나머지 바닥 면적 합계로서 그 연면적을 계산하고 그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입니다. 이 용적률로 적용이 있게 됨으로써 바로 건축물의 수직적 규모, 높이, 층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 건축물이 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주어졌다.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지금 지상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 바닥 면적은 50, 50제곱미터다. 지하 1층이 있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얼마인가 라고 한다면 용적률은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으로서 곱하기 100%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이요. 그리고 1층, 2층, 3층은 150이니까 여기다 100% 곱해서 지금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150%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적률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엄선해 봤는데요. 자, 먼저 공법상 기출집 및 출제 예상 문제들을 지금 쭉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8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1탄부터 7탄까지는 제공이 되었고요. 아직 그걸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는 건표가 용적입니다. 그러면 첫째, 국토개법상 건표가 용적인데 옳은 것은 O 하고요. 틀린 것은 X를 하고 가로 안에는 알맞은명을 써보십시오. 자, 1번 용적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비롯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2번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롯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맞죠. 이 건폐율은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건 이렇게 기하시고 용률은 연면적 크기를 규제해요. 그래서 용이 이형이 보이죠. 그래서 이형이 보이죠. 이렇게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한다. 그 다음에 3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 말이죠. 용적률 산정할 때는 대지 면적을 분모해 분자는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산정하는데 이때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있다면 제하고 그리고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용도 제하고 그다음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제하고 대피 공간의 면적도 제하죠. 그래서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부속, 지상 부속용 주차용 면적을 제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들어가 보죠. 이 4번을 보시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4개가 있다. 이 4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명을 써봐라. 자, 4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 기억하실 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4개를 기억할 때는 약자로 암기법, 지주, PP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지주, PP. 그리고 나서 연상을 해야 돼요. 자, 이때 지가 뭐냐? 그러면 지하층의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이죠. 주. 그 다음에 P나 안전구역 때 P.
대피만 할 때 피해서 이걸 지, 주, 피 이렇게 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보면 지하층의 면적은 무조건 제, 지상층의 그 부속용도인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도 제,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제, 건축물로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도 제한다. 약주로 지주, PP, 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되는 부분입니다. 뭐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무슨 면적을 합계 말할까요? 자, 바닥 면적을 합계하다. 그렇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 이 합계란 말이 중요하고, 이때 각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건축물에 지하층도 있고 지상층이 있다면 지하층과 지상층을 연이어서 합계하는 것이 연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을 한다. 그 다음에 6번 수산장 보기안에서 건폐율은 얼마가 인정되고 용적은 얼마가 인정될까요? 자, 이걸 기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수산장 보기역은 수, 사, 8,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은 80% 이하가 인정된다. 이걸 기할 때 수, 사, 8. 이 형사가 범위를 잡기 위해서 수사를 정리한다. 그러면 88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 사, 8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는데, 용도 적별 건폐율 최대한들을 괄호 안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용도직이라는 것은 괄호 안에 쭉 넣으면 되겠는데, 용도직 이런 것들입니다. 건폐율 최대한들을 괄호 안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1종, 2종 일반 전용 주거죠. 1종, 2종 전용 주거죠.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죠. 준 주거적이 있는데, 이 주거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6가지로 세분된다. 그 순서를 이렇게 하십시오. 1종, 2종 전용, 1종, 2종, 3종까지 해서 일반, 준 주거적이 있다. 왜 1, 2 전용, 1, 2, 3 일반, 준이 있다. 이 순서를 이렇게 하시고 5, 5, 6, 6, 5, 7 이렇게 50, 50, 60, 60, 50, 70 이렇게 좀 암기하시고, 중일육은 상업적 4가지 있죠. 중일육은 해서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근린 상업적을 순서대로 중일육은 해서 9, 8, 8, 7, 90, 80, 80, 70 이하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일육은 9887, 9887 이렇게. 자, 공업적을 보겠습니다. 공업적은 3가지 있습니다.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공업적인데 암기할 때 전일준 공업적, 건폐율은 다 777, 70, 70, 70% 이하다. 777, 공업적 3가지 다 777. 자, 녹적, 보전, 생산, 자연 녹적이 있는데 이 3가지를 기할 때 보생자에서 녹적은 다 20, 20, 20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관리적 보겠습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약자로 보생계 하시고 4 계획관리는 40% 이하, 다음에는 20%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획관리는 계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계가 말한 데가 때렸다, 죽었다, 죽을 사이에서 계사 이렇게 기하시고, 건폐율과 용도를 동시에 기할 때는 계사배 이렇게. 계획관리는 건폐율은 40% 이하, 용도는 100% 이하인데요. 기억할 때 계사배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농림적 얼마입니까? 건폐율 20% 이하, 자연환경 보존적 20% 이하. 이렇게 보존을 하게 되는 자연환경 보존적, 농림적, 생산관리적, 보존관리적, 보존, 생산,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다 20, 20, 20, 20, 20, 20, 20 이하인데 계획관리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니까 40%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용도집별 용적률 최대한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가로 안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규칙을 정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아까 주거적은 6가지로 세분된다고 했죠. 1종,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 주거적이 있다. 이 6가지를 순서대로 암기하시고, 이 1종 전용 주거적의 용적률 최대한들은 1종이니까 100% 이하 100을 잡고 플러스 50 하면 제3종까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3종이니까 300. 준 주거적은 5자니까 용적률은 500% 이하다.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고요. 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은 약자로 중, 일, 6은 이 순서를 어버렸다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중심 상업적은 용적률 최단도가 1500 제일 많이 인정됩니다. 땅값이 가장 비쌉니다. 중심 상업적의 용적률은
1500%가 인정된다. 1500에다 마이너스 200%를 하면 돼요. 그래서 1500, 1300, 1100, 900%야. 중일 6은 이 순서를 암기해야 됩니다. 중일 6은 1500, 1300, 1100, 900% 이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 공업적의 용도를 보겠는데, 전용, 일반, 준공업적 있죠. 이것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용 공업적은 300%를 기준 잡고 300%인데,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돼요. 그래서 300, 350, 400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보존, 생산, 자연, 녹적 있죠. 이것은 보존, 녹적은 용률이 80% 이하인데, 생자는 100이다. 100%, 100% 이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보존, 생산, 계획관리 있죠. 자, 보존, 생산은 바로 80%, 80% 이하인데, 계획관리만 100% 이하다. 그리고 농림적 자연 보증은 다 80%, 80%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9번 보겠는데, 용도적별 건폐가 용도 최단들은 바로 3단 형식으로 규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서 1단계로 규제하고 있고요.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을 통해서 또 규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특강, 특특, 시군후 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이 대통령에서 정하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정해서 규제하고 있고요.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법률 대통령령 조례 순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하위 규범이죠. 그래서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0번 보죠. 자연 녹적에 설치되는 도시 군객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는 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공원의 건폐는 3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닙니다. 맞을까요? 틀까요? 틀렸습니다. 자, 이 자연 녹적에 설치되는 도시 군객시설 중 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세자잖아요. 세자니까 건폐는 30% 범위에서 바로 조례로 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투자잖아요. 그래서 20% 이하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유원지는 세자니까 건폐로 최단들을 30% 세자, 공원은 투자니까 20%.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X죠. 자, 이걸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11번 도시적 예후지역에 지정된, 도시적 예후지역이 비도시적이죠. 보전, 생산, 계획관리라든가 농림적 자연 보전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얼마고 용률은 얼마냐? 이걸 기억할 때 개, 400 이렇게 하십시오. 개, 400. 건폐율은 40% 이하, 용률은 100% 이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도시적 예외 지역에 속하는 계획관리도 똑같죠. 계획관리도 개 400. 또 도시적 예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도 개 400. 그 개나 이 개나 똑같이 개 400, 개 400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보죠. 미세분된 도시적에 대해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까요? 도시적 내 미세분적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그 다음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까?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13번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반을 수립한 지역인 경우는 용적률을 그 조례로 몇 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냐? 원래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제도는 100% 이하인데 성장관리반이 수립되어지면 그 하로 규제를 좀 완화해 줍니다. 건물을 좀 크게 지도록 125%까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14번 성장관리반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과 관련하여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역에서 성장관리반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적은 원래 건폐율이 40% 이하인데 성장관리반이 계획관리에 수립되어지면 10% 플러스 해가지고 50%까지,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적은 원래 건폐율을 최단도가 20% 이하밖에 인정 안 되는데 이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적의 성장관리반이 수립되어지면은 성장을 해 나가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건폐율 최단도를
10%더 플러스 해줍니다. 그래서 30% 예약폰에서 조례로 건폐를 따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맞습니다. 10 볼까요? 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의 건축물로서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로 1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적에 방제지구가 증대했다 그러면 바로 좀 재예방을 위해서 이 건폐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저감, 자,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렇습니다.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바로 그 용도지역별 건폐의 150%까지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것. 예컨대 여기가 녹지이다. 그러면 녹지 원래 건폐로 최단도가 20% 이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방제주가 증대했고 방제주 안에서 그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지역의 건폐를 아까 20에 20%에 150%까지 완화받을 수 있으니까 그 20에다가 1.5배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3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16번 상업적 땅값 비싸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책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개혁. 이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부를 공공시설인 도로 공업주로 제공을 하면요 인센티브 줍니다. 즉 기부 체험하면 바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그 용도적의 정도는 해당 용률로 200% 이하까지 대지 면적 제공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함에 따라 바로 완화를 해줄 수 있어요. 200%까지. 20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장소, 즉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시설로 공공시설 제공을 하게 될 때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적하면 이렇게 용적률을 200% 이하까지 완화받을 수 있냐면은 상업적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일 때만 그렇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은. 자, 지금까지 용적률과 건폐율,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건폐율과 용률은 매년 함재가 출제되어 왔고 올해 시험에서도 반드시 함재가 출제될 것인데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정리하셔서 함재 이상 꼭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합격에 준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박한수가 제공해 드렸습니다.